불난집에 물 붓기. 몇 달 전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맘먹고 장만한 에어컨 때문에 맘고생을 했단다. 윗집 할아버지가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바꾸라며 갖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줬다지 뭔가. 뜨거운 바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결국 2달여 신경전을 끌다가 생돈 들여 마음의 평화를 샀다며 빙그레 웃는다. 그래, 큰 공부했네. 지는 게 이기는 거지. 하다가 보니 신기하게도 20년 전 비슷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당시 우리 집은 10살, 5살 두 아들이 있었다. 뻑하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는 인터폰이 걸려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루는 조카들이 놀러왔는데 벨소리가 요란해 나가보니 담배를 꼬남은 웬 학생이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겠다며 아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뭔가. 하도 기가 막혀 문을 닫으며 한마디를 뱉고 말았다. 학생이 담배나 피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파다닥닥 층계를 뛰어올라와 현관문을 쾅쾅 걷어차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쏟아놓으며 죽이겠다고 나오란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이웃들이 다 구경을 나오고 경비원까지 쫓아와 겨우 말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랫집이 무서워 계단을 내려갈 때도 망을 보며 피해 다녔다. 그러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에 달았더니 이번엔 아랫집 아줌마가 시비를 걸었다. 보다 못한 이웃들이 훈수두듯 몰래 아랫집 사람들의 과거 행적들을 전해주었다. 정신병 환자가 따로 없으니 조심하라고. 이를 어쩌나. 벌집을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조바심 치며 살다 보니 병이 날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뇌회로에 없던 길이 생기듯 새로운 발상이 떠올랐다. 꼴난 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아이들을 벌벌 떨게 할 순 없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은 내가 불시에 성냥을 던진 장본인이니 불을 끄는 것도 내가 직접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주도 면밀한 화재 진압이 시작되었다. 우선 무리하게 던진 독설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아이들이 몰려올 생일날에는 미리 한상 차려서 양해를 구했다. 되도록 발뒤꿈치를 들고 뛰지 않게 조심시켰다. 아이들에게도 더는 도망치지 말고 먼저 다가가 깍듯이 인사하자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니 아랫집도 점점 부드러워지지 뭔가. 그때 알았다. 관계의 틈을 메우는 첫발은 지나간 과거는 깔끔히 있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또한 어떤 문제도 내가 풀려고 하면 풀린다는 사실 말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황당한 사건과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아하, 이거 눈치챘어. 나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문제네.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나 역시 그 당시엔 저런 말종들이 있냐며 미워했지만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하나 없이 내 꼴만 우스워지지 않던가. 하지만 직접 싸워봤으니 안 것 같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다는 걸. 당장이야 기분대로 내지르면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가장 하수의 방법이다. 바둑에서도 고수는 보이는 돌 하나를 포기하고 더 큰 집을 얻지 않던가. 내가 그 당시 포기한 돌 하나가 바로 자존심을 버린 거였다. 그렇게 이기려는 자존심을 버리니 저도 괜찮은 평화가 나를 감쌌다. 우리나라의 화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유 명사가 된 것도 자연스러운 분노 감정조차 억눌러온 탓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인간에게 감정이란 가장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아닌가. 이성이 탁구공이라면 감정은 농구공의 크기라고 한다. 특히 감정 중에 화의 에너지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불을 발견한 인간이 진화를 이룬 것처럼 엄청난 능력자가 될 것이다.
한번 욱했다고 동물 취급하고 장가버리기보다는 그때그때 냄비 뚜껑을 열어 김이 빠지게 하면 어떨까? 물도 못 끓이는 불보다는 화력이 센 불이 훨씬 쓸모가 많다. 갈수록 분노조절 장애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증거다. 이럴수록 수의 기운인 지혜를 꺼내 불조절을 해야 한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라면 그 출처의 배후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소문에 파르르 떠는 냄비 근성보다는 스스로 확인해보고 믿는 뚝배기 근성이 필요하다. 이럴 수가 보다는 오죽하면 하는 이해의 쉼표는 어떨까 싶다. 바로 숨쉴 사이 공간을 허락해주는 여유 말이다. 쥐구멍이 있어야 쥐도 살고 고양이도 산다. 그리고 우리도 산다. 지금까지 다시 쓰는 일기의 김정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